먹을래 이따가? 양장피 또 먹을까? 아무거나. 고기도 좋고. 고기 맛집 알아놨어. 메세나폴리스 쪽에. 고기는 저기 나중에 먹자. 네, 지금 배불러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오래 걸려 고기는. 양장피도 좋지. 얘 지금 졸려서 죽을라 그래. 알바 일찍 나오셨어요? 이틀 알바 시켰더니 이틀 그래서 만에 방전돼 갖고. 어쩐지 두 회도 분이 좋고. 같이 있는 느낌이 들었어. 저번에 회를 한번 먹어보니까 니들 다 먹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안 되겠다. 가성비가 나요? 네, 중국 음식이? 그건 아닌데. 나는 회 먹으면 좋은데 너희 돈도 잘 못 버는 너희들 생각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또 해보자 얘들아. 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영화오독 제5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의 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거우입니다. 호기심 많은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호기심 없는 약쟁입니다. 부창구스인데? 지난주에 조회수가 폭증을 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 여러분들 왜 이러십니까? 왜 저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 어떡해요?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들 하고 지냈어요? 책 봤어요. 책? 네. 지금 오늘의 주제와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먹는 나무. 아이씨. 왜 연관 있지 않나요? 거기도 그 천재 소녀인데 시대가 그 여자들을 남성 위주의 사회잖아요. 거기가. 주술관계 좀 호응시켜봐. 정리가 안 돼요. 갑자기. 그 편집으로도 어떻게 하질 못해. 그 주술관계가 안 맞으면. 자르고. 그렇지. 거기서 여주인공이 천재성을 발휘하는데 남성 중심적인 사회 맞아요. 증기기관의 시대라서 남자들이 인정을 안 하죠. 일에 끼워주질 않지. 네, 맞아요. 천재적인 소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다음에 만드레이크 뭐 하고 지냈습니까?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5주간 그 명동 CGV 라이브러리에서 히치콕 강의 듣기 시작했어요. 히치콕이 와서 강의하는 거야? 히치콕을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영화 강의를 하는. 그래서 히치콕 영화 한 편씩 일주일에 한 편씩 보고 유료? 네, 유료. 얼마요? 5번에 13만 원인가? 5번에 13만 원? 2만 원? 3만. 5번에 13만 원이면은 뭐 회당 3만 원, 2만 5천 원쯤? 싼 건 아니야. 그죠? 1시간? 1시간에요? 아니지, 영화 보는 것만 2시간 할 테고. 영화는 각자 보고 오고 2시간 반 정도 강의하는 것 같아요. 강의가 기네요, 그래도. 네. 아니 근데 좀 가오 떨어지잖아. 이제 가면 안 되겠네. 우리는 이미 이 팟캐스트계를 선도하고 있는. 가서 흡수만 해와서 여기서 우리 해석인 것처럼. 아이고 뭐야 그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주지 못할 망정 왜 배우러 간단 말이야? 이게 안 되겠는데. 약쟁이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다들 별일 없이 지냈네요. 저도 뭐 별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있었던 일 얘기해도 돼요? 또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게 또 한번 해봐요. 매주 에피소드가 짧아. 해봐. 짧은데 이건 무슨 코너 속의 코너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그 짧은 얘기인데 제가 8개월 정도 짝사랑했던 여인이 몇 개월 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럼 몇 개월 전에 포기했다는 거네? 그쵸. 과거 8개월의 완료네. 마지막 과거 종지부가 완료. 몇 개월 전에 있었다? 그쵸. 근데 완전 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식상 짝사랑한 여인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그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 가서 세월이 가면 불렀어? 결혼식 이 결혼 모여야 하신 거예요? 한두적이잖아. 그 결혼식에 이제 같은 그룹이라서 안 갈 수는 없었고 제가 그 모임이 같아서 이제 갔고 그 여자는 제가 아직도 본인을 좋아했던 걸 몰라요. 그래서 진짜 짝사랑이네. 네. 근데 그 결혼식에서 이제 그래도 축복된 날이니까 대인배답게 이제 기도를 했죠. 제발 이혼해라. 제발 헤어져라 이렇게 기도하고 왔다는 슬픈 주말. 요번에 MD 추천 간다. 요번에 MD 추천 확정. 아니 아말감을 MD 추천에 안 올려주셔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얘기가 없었네. 참 그랬구나.
그렇네요. 아유, 참, 뭐, 결혼을 하셨으니까. 네, 제발 이혼하길 바라면서. 하시겠지. 아니, 확률적으로 봐도 할 확률이 더 크니까. 하시겠지가 이혼하시겠지예요? 나는, 그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신부랑 신랑들을 이렇게 보면, 참, 진짜, 그러니까 가관 같거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그쵸. 거기서 웃기죠, 좀. 아주 형식적인 인사들 하고, 자기 얼굴, 자기 외모, 아닌 외모 얼굴로 거기 서 있잖아.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돌아 앉아 있고. 평상시 자기가 입는 옷도 아닌데 그런 거 왜 그걸 그렇게 입고 싶어 할까? 난 너무 웃겨. 우리나라 결혼 관련 영화 나중에 해야겠다. 하여튼 그래서 결혼식 때 가서 그 신랑 신부들을 보면서 좋은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뭐 그래 뭐 약쟁이님이 못 웃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얘한테는 내가 얘기했잖아. 신부가 예쁘다고 느꼈던 경우가 처음이라고. 얘는 평상시에 너무 그지같이 하고 다니는. 그렇죠. 저도 그날 좀 사람 같더라고. 저 아닌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화 1973년 미국 여성 테니스 선수의 상금은 남성 선수의 8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성 세계 랭킹 1위 선수 빌리는 테니스 협회에 개선을 요구하지만 거부당합니다. 이에 빌리는 뜻을 같이 하는 여성 선수들과 협회를 탈퇴하여 여성 선수만의 협회를 건립합니다. 남성 중심 사회의 비웃음 속에서도 빌리는 묵묵히 대회를 개최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한편 은퇴한 왕년의 챔프 바비는 빌리의 이러한 행보를 지켜보다 문득 신박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바비는 빌리에게 남녀 간 테니스 성대결을 제안하지만 빌리는 원숭이 쇼에 놀아하지 않겠다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비는 여성 테니스 선수 2인자를 꾸짖겨 성대결을 성사시키고 여성 선수를 개발라버립니다. TV를 통해 이 경기를 관람한 빌리는 바비를 역관광시키기로 마음먹는데요. 전 세계 9천만 시청자가 관람한 세계의 빅 이벤트, 빌리진 킹 세계의 대결입니다. 원래 보통 얘기를 이제 머릿속에 그렸던 거는 스토리가 두 개로 전개되잖아요, 영화가. 남성 대 여성 그 한 가지 스토리랑 또 그 동성애 그러니까 또 서브 스토리로 이렇게 또 쭉 가는데 왜 감독은 그걸 두 개를 굳이 다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가 산만해진다거나 혹은 거기서 동성애 얘기는 뭐하러 넣었지 싶은 정도의 왜 그렇게 연출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동성애 관련 부분은 힘없이 다뤄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둘이 대빵이 들어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는 그냥 싹 존재가 잊혀져 버리고 그냥 바람핀 에피소드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냥 한 가지 에피소드처럼 왜 그렇게 다룰 거면 굳이 왜 넣었을까? 그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은 동성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성인권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짧고 하여튼 그런 얘기랑 거기서 스티브 카렐이 그런 식으로 그쵸. 관종이 된 이유 혹은 그 세간의 관심에 천착하게 된 이유 무엇일까? 과연 발기불능일까? 뭐 이런 얘기들. 게다가 스티브 카렐은 저는 여성 혐오 혹은 아니죠. 남성 우월이 아니게 걔는 그냥 관종인 거죠. 그쵸. 네, 그거를 말을 그렇게 저기도 했지만. 알고 있어요. 빌리진 킹도 그걸 알고 있다고 대사로도 나오고 아주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영화 포스터예요. 영화 포스터에서 보면 인터뷰하는 마이크 그쵸. 앞에 서 있는데 빌리진 킹이 스티브 카렐을 바라보면서 아주 환하게 웃는 사랑스럽게 그 장면이 포스터거든요. 둘 사이에는 악감정은 없던 거죠. 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둘은 실제로도 사이가 좋았고 스티브 카렐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이 실제로 사망하기 전에도 마지막으로까지 대화를 하고 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잘 보여준 거 연출 잘했어요. 그거는 그 포스터에서도 잘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스티브 카렐이 과연 고자냐 아니냐. 그리고 스티브 카렐 부인 역의 엘리자베스 슈는 왜 이렇게 늙었나? 너무 그럼에도 이쁘더라. 여전히 이쁘더라. 몬스터에 나온 시고니 이버의 늙음과는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우리 오늘 제노고마죠? 제노고마는 폭망. 지난번에 열띤 토크가 있었는데 편집을 하고 나니까 한 20분밖에 쓸 수가 없는 것 같아갖고 부득이하게 재녹음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녹음하는 게 먼저 나갈 거야. 두 개 합치는 거 아니에요? 합칠까도 생각해봤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 합칠 수 가능하면 합치고 아니면 나눈다면 뒤에 녹음한 게 먼저 나간다. 그리고 합쳐도 지금 녹음한 게 앞에 갈 거야.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거가 먼저 나오면
10분 듣고 끌 것 같아. 10분 듣고. 나의 막말로? 재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진 킹 이 세계의 대결했고요. 이거는 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뭐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들으신 분들이야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를 다 알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다른 패널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건지 난 이 실존 인물의 뉴스를 TV에서 봤었는데 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그 70년대 80년대 초반에 그 빌리진 킹이 이 활동을 할 때의 뉴스가 아니라 90년대 초중반 때 고등학교 때쯤에 마이클 조단이랑 또 몇몇 그 스포츠 스타들을 엮어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빌리진 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성 최고의 선수고 성대결을 또 했었고 신기하잖아 성대결을 했다는 게. 그리고 여성 그 권리를 위해서 애쓴 운동 선수다 정도는 알고 있었죠. 우리 생김새랑. 근데 포스터를 딱 보는 순간 와,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티브 카를 보고 더 놀랬지. 똑같아가지고 어쩐지 영화 보시고 나서 막 실제로는 이랬어 막 하면서 부연 설명하시길래 난 어떻게 모르는 게 아시나 없으니까. 같은 동시대를 살고 계셔가지고 그런 줄 몰랐네. 아무튼 뭐 그런 영화고요. 우리가 최초로 단체 관람을 했죠. 그쵸, 그 명동 CGV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연락이 와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돈 내고 갔죠. CGV 관계자분들 뭐 하십니까 지금? 파티의 인기를 저희가 지금 다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김호준이 프리라이딩 하고 있는데 빨리 연락 주세요. 더 늦기 전에. 영화 기본 정보는 감독 아세요? 이분 감독 아세요? 처음 들어봤죠? 네. 조나단 데이턴. 그렇게 유명한 영화 감독한 게 없어요. 미스 리틀 선샤인 요거 정도가 조금 알만하네. 감독이 2명입니다. 발레리 페리스라는 여성 감독. 이분도 같은 영화를 계속 같이 했네. 두 분이 계속 같이 했네. 뭐야? 부부인가? 자웅동체인가? 그럼 이름이 같아야지. 엠마 스톤, 스티브 카렐, 엘리자베스 슈 정도가 나오고 우리가 아는 사람은 두 분 부부신가 봐요. 그래? 네, 두 분이 부부인데요. 그래요? 근데 이름을 따로 써? 뭐 여기 배우자라고 관련. 굳이 남편 성을 따르지 않는. 또 여성 멋지네. 운동에 또 한 축에 계신 분이시네요. 그 참 서양이 진보된 사회라고 하는데 그 시집가면 성을 바꾼다는 게 존나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뭐야. 아무튼 그 정도 영화 배우들이 나오고 지금 극장에선 거의 다 내렸을 겁니다. 저희는 운 좋게 지난주에 가서 봤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들레 어떻게 보셨어요? 성 대결에서 여자가 이긴다. 그것까지만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여성끼리의 사랑 얘기도 볼만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한테는 좀 평범한 영화. 뭐 그렇게 막 혁명적인 그런 내용은 없었고 그냥 그 시대에 그 어려웠던 시대에 여성으로서 권리 찾기 위해 애쓴 무난한 이야기. 그냥 그런 영화. 여기서 우리가 민드레이크의 젠더 감수성을 알 수 있죠. 여성의 억울함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네. 무슨 소리야. 그런 걸 다 예상을 하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미지 세탁하시네. 여기서라도 세탁해야지. 약쟁이는? 민들레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는 게 뭐 연출력이나 이런 게 막 비범하거나 특이한 연출 같은 건 있지 않아서 좀 평범해 보이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들이 주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여성 인권 운동을 했던 빌리진 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전기 형태로 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전체 흐름에서는 좀 그게 약간 방해되는 느낌도 있긴 했거든요. 왜냐면 인권운동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좀 곁다리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알겠는데 조금 주제를 벗어난 느낌? 그러니까 산만해진 느낌을 좀 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좀 평범하지만 그게 또 평범한 게 통한 게 있으니까. 재밌게 보셨군요. 네. 동바. 요즘 동바 영화 많이 봐. 지금 1년치 영화를 지금 이걸 하면서 계속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실한지도 몰랐고 성대결인 것도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짱어 먹으러 나왔지. 장어 사준다니까. 빌리진 킹 어디서 들어본 마이클 잭슨 노래인가? 진짜로. 나도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무 배경 지식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 영화 다 끝나고 나서 그 실화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그때서야
아, 이게 싫어하구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구나. 진짜. 대단하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너무 완벽, 보면서, 완성도 높은. 이거 너무 드라마, 이거 너무 자기적이잖아. 이러면서 보고, 무슨 여자가 어떻게 이겨? 막 이러면서 본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니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다. 그러셨구나. 저 어제 가서 이 영화를 한번 다시 보고 왔는데, 두 번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이거 괜찮아. 오리엔탈 특급도 봤는데, 연속해서 4시간을 연속으로 봤는데, 이거 너무 재미없던데, 오리엔탈 특급? 보지마, 비추야. 이 영화는 내가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이거가 뭐 재밌게는 한데, 뭔 영화냐,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냥 양성평등을 위해서 애쓴 빌리진 킹을 그냥 보여주는 거냐. 그럼 너무 평면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아니었어. 이거는 단순히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한 빌리진 킹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한 거는 양성의 평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이 뭐든 상관없이 한 명의 각 개인으로만 봐달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느꼈습니다. 실제 빌리진 킹이 그걸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주제의식을 한마디로 담은 그 대사가 그 마지막에 와서 게이 디자이너가 안아주잖아요. 그때, 네, 저도 그때. 네, 언젠가 우리도 우리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날이 있겠지.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주제인 것 같고 그 전에 얘기를 해요. 바비 릭스랑 빌리진 킹이 첫 통화를 할 때 너 아직도 페미니스트 맞지? 하고 막 바비 릭스가 막 우리 게임하자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냥 테니스 선수다. 우연히 여자로 태어난. 그러니까 바비 릭스도 맞다. 나도 테니스 선수인데 우연히 남자로 태어난 테니스 선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거를 따진다는 것보다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냐 이런 걸 따진다는 게 아니라 각 개인 그 자체로서의 존엄을 말하는 영화 아닌가. 민들레는 보고 느꼈던 것 한번 다시 정리해서 오늘 가져왔겠지? 뭘 느꼈는지 한번 말해봐. 그때 말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영화적으로 가자고,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영화 궤도로 진입해줘. 예전에 그런 앞서간 선구자적인 선수가 있었구나. 그 정도의 전기 영화? 되게 신선하고 이런 거는 없었고 그냥 대단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 정도 느꼈습니다. 약쟁이님이 한 얘기. 내가 처음 봤을 때 느낀 거랑 비슷한 정도의 느낌이야. 그게 나도 그렇게 느꼈었어. 한 번 봤을 때. 맞아. 그러면 그 정도 느끼려면 2번을 봐야 되는 겁니까? 너희들은 4번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4번 갖고 되나요, 제가? 제가 괜한 질문했군요. 약쟁이는? 네, 저도 재밌게 봤고 빌리진 킹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 것도 이제 알 수 있었고 빌리진 킹이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남들이 안 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여자 테니스 협회를 새로 만들죠. 예, 그 협회를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가 새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원래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론 남자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었겠지만 여자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만 받고 계약을 하는 새로운 협회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가진 틀에서만 정하는 게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서 더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좀 감명을 받긴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러지 못하거든요. 내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그냥 좋게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버티면서 살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사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참 대단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위인이 되었고 또 이렇게 전기 영화가 만들어질 만큼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싶더라고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본인들이 그 여자 입장이었다면 이런 제안이 왔을 때 그걸 받았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있는데 받을 것 같아요? 빌리지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안 받죠. 안 받는다고 안 하는데 받는 거 자체가 이게 웃음거리. 이겨도 그렇고. 본- 왜냐면 어차피 본전이야, 나는 본전. 젊으니까. 남는 게 없어. 그렇지. 네, 그러고 맞아. 지면 더 그렇고 하니까 사실은 지면 역시 이거 봐 안 돼. 네. 이기면 겨우 최전성기에 있는 여자 테니스 선수는 은퇴한 55세 남자 선수 정도랑 비슷한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도 이게 우리가 동등하다는 이 경기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네. 초반에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절하는 건데 이게 사단이 나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죠. 휘말려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그 경기 자체를 이슈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화제가 되어서 양성 평등에 대한 것, 그리고 여성이 받는 개런티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건 좋은데 그 경기로서 증명되는 바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이겼을 때 실제로 그 시대를 저는 살지 못해서 여기 다 못 살았어. 아니, 동시대를 사신 분이 나 살아는 있었지. 그때 살아는 있었지만. 아니 근데 몰라서 정확히 그때 분위기를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도 끝나고 나서 실제 저게 여자도 뭐 평등하다는 둥 아니면 나도 남자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게 감화가 됐을까 싶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55세 기량이 떨어진 사람이랑 했는데 저게 정말 그런 효과가 있었을까 싶은데 효과가 있었나요? 마지막 자막에 나오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인식이 약간씩 변화가 어떻게까지 변했는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 많이 변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맞아요. 경기에서 빌리진의 승리에 아주 큰 그 승리 자체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거지. 그냥 그건 하나의 사람들의 이목을 한번 끌 수 있는 이벤트 정도가 아니었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기의 승부에 대해서 한번 논평해 보세요. 승부 자체가 그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그냥 영화의 결말로서 적절히만 연출됐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박진감이 없어? 약간 영화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드라마틱한 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주연이 그걸 원치 않다고 했잖아요. 그 실제 인물이. 그래서 영화적 흥행을 조금 내려둔 연출이구나. 그 정도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 잘 찍은 영화 얘기할 때 저런 장면에서 어떻게 엄청 힘을 빡 주고선 찍을 수 있는데 저런 장면에서도 힘을 탁 빼놓고 이렇게 담백하게 연출을 했네 하면서 막 되게 박수를 치는 영화들이 좋은 있잖아요. 영화들도 있죠. 근데 나는 만약에 그 마지막 경기 씬을 엄청 화려하게 막 찍었으면은 슬로우 모션 막 넣고 플래시백 거기 중간중간 삽입하고 이런 식의 그리고 배경음악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찍었으면은 군함도 탈출씬 됐을 것 같아.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통속적으로 연출하면은 이제 촌스럽게 되는 건데 그것도 뭐 연출 나름이라 촌스럽게 하는 슬로 모션에 땀 한 방울 떨어지는 막 그런 식으로 코트 위에 딱 번지고 딱 떨어지. 아유, 생각만 해도 싫어. 그 안에 앞에서부터 쭉 이끌어왔던 그 절제된 그 연출이 거기서 탁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앞에서 생각해보면은 플래시백이나 아니면 무슨 슬로우 모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쓰이고 되게 좀 이렇게 관조하듯이 관종이 나오니까 관조하듯이 네, 옆에 관종이 봐줘야지 관종이 나오니까 했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었다. 그 해설자, 미운 역할 해설자가 한 말 중에, 대사 중에, 굿 플레이어와 그레이트 플레이어의 차이점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는 말을 해요. 빌리진이 머리 자른 씬이 2번 나오는데, 처음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 미용사가. 그러면서 잘라주는데, 다른 사람이 됐죠. 1반에서 2반으로.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때 얘랑 같이 투어를 다니면서 감정의 동요를 많이 겪잖아요. 남편한테 걸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얘는 또 옆에서 막 너무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죄책감도 들고 동성애를 해도 되나 그러면서 불구하고 얘한테 끌리고 그런 감정의 동요 속에서 경기를 망치죠. 네. 굿 플레이였던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머리를 자르죠. 경기 직전에 여자가 미용사가 찾아와서 락커룸에서 머리를 잘라주고 또 다른 사람이 됐죠. 굿 플레이어에서 그레이트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그때 미용사는 관계를 아는 남편 앞에 그리고 부모님 앞에 그 모든 선수들 앞에 미용사가 나타났는데 그 미용사를 보고 감정의 동요를 이겨내고 경기의 승리를 따내죠. 가장 강력한 상대를 웬 자기 감정이 동요될 때 이겼었던 여성 선수를 이긴 상대니까. 그 장면이 이제 훌륭한 선수로 바뀌는 순간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굿플레이어에서 그레이트 플레이어로 1반에서 2반으로 변곡점을 딱딱 일으켜주는 장면이 머리를 자른 장면에서 나오는 건데 성장해가는 과정과 여권 신장을 향한 투쟁 그리고 여성도 남성도 아닌 각 개인으로서 각자가 스스로 자기를 정의한 정체성 그 정체성의 개인으로서 존중 이 세 가지가 영화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 제가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니다. 와. 너무 인위적이었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강연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미용사로 그 사람을 설정했나봐요. 그런 것. 아니, 원래 미용사였대요, 실제로. 원래 아니었다던데요? 실제로도 미용사고. 그래요? 비서였다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겠지. 또 다른 아, 그래요? 평생의 아, 반려자. 진짜요? 나는 다른- 미용사는 없는 사람인데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요. 영화적 연출을 위해서. 아니야. 그 실제로 잘못된 미용실에서 기사를 봤나? 만났대. 실제로. 아, 정말요? 진실이 어. 뭐야, 진실이. 내가 그럼 신문사에다 제가 항의해야 되겠네요. 네. 항의 기사 올려주세요. 아, 그러면 요거 진실 아시는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죠. 네, 청취자분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없어지질 않고 있어. 왜 그런 거죠? 그저께 하루 살짝 나갔다가 또 들어왔어. 아유. 누가 듣는 거죠? 아니 지금 CGV 관계자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저희 메가박스하고 손 잡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마조마하시겠다. 아, 재밌었던 점 뭐 하나 저기 꼽아보면은 빅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남녀간에 막 싸우고 있잖아요. 선수가 안에서 싸우고 관객들이 안에서 남자들은 나는 남성 우월주의자다 하고서 막 돼지 그림 그려진 티셔츠 입고 있고 여자들은 그 여자들의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관객들도 싸우고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서로 좋아서 이렇게 키스하고 있는 노부부의 사진이 그 장면이 한번 살짝 지나가요. 관중석을 비칠 때. 최근 봐서 다 기억해. 다. 적어가면서 보셨다잖아요. 진짜 이번에 살리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망각의 동물답게 네. 다 사라졌는데 그동안 디테일하고. 본 것 중에 가장 오늘 성실하게 네. 노력을 했다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싹싹 지나가는 게 지난번 막 녹음 때 민들레가 아니 서로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싸우고만 있는 게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게 있어요. 그쵸? 네. 내가 8시간 동안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야. 맞아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감독이 살짝 이런 넣어준 컷을 거구나. 삽입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니네들. 이 시대. 저번에 망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이 되게 많으시네요. 나 지금 부담감이 있어. 네. 나 약간 오늘 좀 존경의 눈빛으로 제가 내가 그래서 그냥 지금 보고 이 있잖아요. 작가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살려보라고. 아, 이거 빵 터졌다, 이거. 네가 한번 살려봐라. 영화에서 그 아들이 그 바비릭스의 아들이 같이 훈련을 하다가 바비릭스가 첫 번째 대결에서의 승리 이후에 자신감을 얻고 자만에 빠져서 빌리진과의 경기를 앞두고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어디서 온 돌팔이 약쟁이의 도움을 받아서 뭐 약만 하루에 400알씩 먹고 파티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들이 좀 회의를 느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 들어가는 아버지를 배웅을 하다가 스타디움으로 이제 하려고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작별을 고하죠, 아버지한테. 저는 호텔 방에 들어가서 볼게요. 아버지는 아들을 왜 그러냐는 듯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저렇게 사라져 가잖아요. 바비릭스의 저무는 기세, 새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물어보는 거는 아들은 왜 거기서 같이 안 가고 호텔 방으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 만약에 내가 아들이면 우리 아빠 왜 저러냐 하더라도 경기장까지 갔으면 거기서는 같이 갈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양가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 것 같고 지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준비했는데 이겨버려도 안 기쁠 것 같아요. 아들은. 과정에서 실망을 했으니까. 예전에 자기 기억 속의 아버지는 엄청 열정적인 선수였을 텐데 그렇겠지. 저 윈블던에서 사회나 우승했어. 근데 이제는 자기의 옛 영광에 자만하고 약에 의존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겨도 기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자기는 그냥 빠진 것 같아요. 승리의 순간에도 함께 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도 지면은 또 아버지 보기도 민망하니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결별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좀 인상에 남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이. 네. 그 장면을 그렇게 보여줄 거면 그 아들이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관객이 이해할 수 있게끔 연출해줬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아들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좀 그 이전에 좀 있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게 없이 아들 캐릭터는 사실 감정이 거의 드러나는 걔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아들 집에 갔을 때 되게 서먹한 그 정도만 모습을, 있는 거지. 얘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서 여기서는 이런 느낌을 느껴서 아버지와 결별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설명이 안 됐죠. 너무 없어서 그 장면이 나는 영화에서 툭 튀었어. 그 두 번 보니까 첫 번째 봤을 때 그 장면을 좀 그랬는데 두 번째 보니까 그 장면이 탁 튀더라고요. 그 아들이 근데 엘리자베스 슈 사이의 아들 맞아요? 아니면은
맞겠죠?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너희 엄마가 뭐 좀 그렇잖니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기하는 그렇지.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성인이니까 당연히 뭐 분가해서 살고 있었을 테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친아들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너희 엄마가 그렇잖니 하면서 옛날 얘기를 공유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아 원래 아들이긴 하구나. 그러고 늦둥이를 또 본 거구나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바베릭스가 그렇게 여성 편력이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와이프한테 엄청 응석 혹은 와이프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와이프가 인정해주면 막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 제 3의 아들. 3의 아들 뭐야? 네, 첫째 아들이죠.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는 첫째 아들. 남편을 이제 첫째 아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진짜 아들을 둘째 아들이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캐릭터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좀 그런 인정 욕구. 엄마한테 인정을 못 받고 살았나? 어릴 때? 이 작가님처럼. 약간 좀 그랬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제일 많이 한 소리가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근데 도박에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금 같은 거 타와서 이제 그때까지는 되게 이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도박으로 많이 날렸을 것 같아요. 날리고 지금은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나오던데 와이프의 재력에 기대서 사는 중이니까 지금은 기가 죽어서 사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발기불능을 의심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발기부전. 발기분능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뭐야 근거는? 일단 늦둥이 나와서 잘 살고 있고 늦둥이가 증거네. 네, 늦둥이 보면서 잘 증거고. 영화 다시 보세요. 더 봐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는 발기부전도 뭐 1년에 한 번 막 이렇게는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억지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요. 제가 볼 때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재력이나 이제 그런 거에 기대서 살고 있고 본능이 무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무능하고 회사에 살 일이 없죠. 할 일이 없고 그저 이제 그냥 출근이라도 해서 월급을 명목이라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본인은 하기가 싫은데 핑계 대면서 밤에 나가서 도박 테니스를 하고 오잖아요. 내기 테니스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그나마 이기면서 자신을 증명하는 거는 그런 행위들 뿐인데 와이프는 내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발기부전. 그래서 이제 그 무능한 상태에서도 와이프는 이 사람이 무능하기 때문에 내치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발기부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네, 내치려는 생각 한 번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내기를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실망을 너무 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제발 한 가지만 하지 말라 달라고 한 건데 그 한 가지를 못 지킨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오히려 졌을 때 그 와이프는 와서 결국에는 위로해주고 재결합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도 그래. 이 사람은 어쨌든 그 경기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 사람은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연습 과정 이 사람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 고작 그 장면 하나로도 자기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발기분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기 테니스 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네. 판돈을 걸잖아요. 네, 판돈을 거는데 처음에 뭐 1,000달러를 걸었다가 의자 2개 놓으면 500달러씩 걸 거야 막 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걸린 판돈이 차 빼고 2,200달러인데 그때 토너먼트 여자 상금이 1,500달러였어.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벌들이 그렇게 노름을 한 거잖아요. 장난삼아 내기하는 고액. 것만도 못하다. 그렇지. 표는 똑같이 팔았는데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가상의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나 친절한 사람이 거짓말도 잘 안 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려. 근데 너무 이런 거는 이래서 여자는 뭐 잘못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이 모든 분야에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도 그냥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착하다 안 착하다를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생각 자체는 나쁜 생각이죠. 사실은 그런 생각은 나쁜 생각인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그거를 깨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막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용감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런 일상화된 폭력적인 말들을 나 혼자서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묻어내줘야지라고 반복적으로 묻어내줘야지라고 연습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라고 판단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제껴놔 그냥. 너무 반복적으로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또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생활 속에서 말할 때. 자신이 그러니까 그 몇 년간의 경험으로 한 말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쳐 봤더니 남자가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여자가 피아노 설명을 더 잘 알아듣는구나. 가르친 경험이 그렇다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지. 근데 그런 사고 방식을 가졌어. 그래서 자기 경험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이런 거는 남자가 훨씬 잘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 경험적 판단으로. 근데 그게 사실 뭘로 증명된 바 아니야. 왜 여자가 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피아노 훨씬 잘 치는 사람도 동등하게 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거잖아. 근데 걔는 그 생각을 가져.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이거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할 그거는 때. 착하고 악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악한 건 아니고 확실히 남을 해치는 다만 만약에 알고 봤더니 전 세계 평균은 여성들이 훨씬 피아노를 잘 치는데 개인의 경험만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건 경험적 한계였던 거지. 그러니까 편협한 사람. 그럼. 그렇죠. 굳이 분류를 근데 하자면.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는 정말 제가 착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굴 얘기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되게 착해. 이렇게 얘기할 그런 때. 평가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그런 평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로 얘기를 하잖아.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래도 남들에게 친절하고 그쵸. 이렇게 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소개할 수 있다. 그건 그 정도 범. 그 외에 좋은 이미지가 많았으면은 좋은 친구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전 좋은 게 좋다는 이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데 이런 거보다 좀 불편한 진실을 좀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그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를 제가 판단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판단에서. 너는 어떻게 여길 거야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여길 거야? 근데 그 발언만으로 남자는 이러고 여자는 이래. 그러니까는 그 발언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걸 확인했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인종이 될 수도 있고 인종에 대한 편견. 그 사람은 항상 짱깨라고 중국 사람들 괜히 무시해. 우리가 싫어해. 중국 전체 인민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비슷한 기제잖아. 그러니까 중국 유학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가서 경험을 해봤더니 얘네들 진짜 안 씻고 진짜 별로야. 그래서 중국이라는 전체 민족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단 말이야. 여자를 내가 가르쳐봤더니 여자가 피아노를 좀 더뎌. 여자들은 이거 못해. 이렇게 갖는 거랑 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내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우리가 저 사람 되게 착해. 회사 내에서도 김대리 되게 착하잖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착하다는 기준은 대부분 그 사람이 부탁이나 이런 걸 잘 들어주거나 아니면 거절을 잘 못하는 누구한테 이렇게 좀 싫은 소리 안 하거나 아니면 친절하게 그 사람이 대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뭉뚱그려서.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지 아니면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착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종 차별이 없고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 이 혹시 훨씬 더 착한 거 아니냐. 착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적인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나 항상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저 사람은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면 착하다고 할까? 그게 좀 이제 좀 의문이 들어서. 저는 착하다는 거는 어떤 칭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칭찬할 걸 찾을 수가 없어서 착하다는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귀엽네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인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표현을 퉁쳐서. 그거는 소개팅 하기 전에서나 하는 말 아니에요. 야, 그 사람 어때? 그러면은 더 이상 칭찬할 게 없어서. 근데 진짜 착해서 착해. 착한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착한 사람이라면 인종에 대한 편견 같은 것도 없어야 될 그쵸, 것인데 에이. 그런 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일단 착한 사람 범죄했는데 이제 뭐 성급하게 일단 판단하는 거죠. 다 그런데 다 모두가. 그래서 잠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달아주시고 제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 비타민 알약 1개씩 나달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빌리진이 경기를 시작해서 바비릭스를 조금씩 압도하에 나가기 시작하자 점점 이제 빌리진의 그 경기력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캐스터가 하는 말이 저 걸음걸이 보십시오. 걸음걸이도 성큼성큼 남자처럼 걷습니다. 하면서 칭찬을 해. 그렇죠. 칭찬이 기본 전제가 남자와 가까우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캐스터도 공정한
중계를 한다고 하면서 그 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양성의 평등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외치지만 하지만 우리 시대의 한계, 2000년대의 한계에서 혹시 2000년대 남자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제가 아주 수준 높은 성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 담배도 그 남자를 상징하는 걸로 좀 봤거든요. 그 매니저가 담배를 피면서 무슨 대사를 치는데 그 기억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면 다음 녹음 때 AS를 한번 해. 이건 열등감을 그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열등감을 이 담배를 태우는 거에서 이제 내가 남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담배를 그 핀것 비슷한 같은데. 얘기는 뭐 있었냐면 버지니아 슬림 스폰서를 따와서 담배 이렇게 들고선 그땐가 그 여지 선수들이 그 식당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희생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위험한 데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불알에도 너의 희생과 볼에 감사드린다라고 했어요. 그 볼이 우리말로는 용기라고 아마 번역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그 장면 혹시 그거 하고 볼 남자 거니까. 그건 아니었어. 내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불알이 용기를 상징한다는 그것도 좀 남성 위주의 문화인 거죠. 나는 왜 근데 2개나 달렸는데 용기가 없지? 여성들은 왜 남성주의에 거부하지 않나요? 여성들은. 많이 거부하지 못하는 거는 거부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게, 예를 들어서 네. 그 회사 같은 데서 그렇게 거부하지 못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자기 애인을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거부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거부하죠. 이제 의식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남성 우월 의식을 갖고 있다거나 여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작든 크든. 그렇죠. 근데 걔네들 다 연애하고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도 많고. 그거를 근데 100% 그 여성 혐오를 감추고 살 수는 없을 텐데 오래 그 친밀한 그렇죠. 애인 네. 관계면 뭐 여자가 은연중에 눈치를 챘을 텐데 왜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거부하지 못할까요? 근데 정도의 차이로 용서하는 경우도 사실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잘못들을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데 소비자들을 상대로 벌이는데 우리는 그 기업들을 절대 거부하지 않아요. 단죄를 안 해요. 법적인 단죄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소비자로서의 또 단죄도 하지 않아요. 기업은 자기네들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 막 자기한테 수사를 잘 좋게 해준 검사야? 그러면 퇴직하면 막 전무로 영입해서 수십억 원의 연봉을 안겨주죠. 그리고 자기 애들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보복을 가해요. 대기업은 그렇게 해서 사회를 자기에게 유일하게 바꿨는데 왜 소비자들은 그걸 안 하느냐. 왜 여자들은 남자에게 그 보복과 보상을 해주지 않냐. 보상은 많이 해주지. 보상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보상은 많이 하지만 왜 보복하지 않느냐. 아니 궁금했어. 왜 보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남자들 다 배제시키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더 많잖아. 보복 좀 해라. 결론이 그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 연애 시장에서 퇴출시켜요. 그래서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혹은 동등하게 대우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뭔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자라왔잖아요.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절에 전을 잘 부쳤는데 엄마가 아이고 시집 가도 되겠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 아니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아니 전 엄마 부치러 내가 가라. 전 부치려고 시집 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그걸 칭찬으로 쓴다는 사회고 칭찬을 받으면 사람은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그리고 또 되잖아요. 그 칭찬을 여자가 하죠. 네, 다른 그러니까 여자한테. 엄마가 하고 또 이런 젊은 식으로 여자가 하고 또 다른 누구한테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남편의 반대로 저도 집에서 전을 굽는데 저는 붙이는 거예요. 전을 붙이는데 친척분들이 넌 장가 가면 잘하겠다. 오히려 또 그렇게 또 그게 또 그런 칭찬이 거는, 되는. 그런 건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지. 그런 거는 그런 어른들이 거는, 좋은 얘기를 하는 근데 남자가 건데 하면은 어른들이 하는 몇 안 되는 좋은 말 중에 하나네. 박재희가 하려는 말은 똥통 속에서 태어나서 똥통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똥냄새를 못 맡고 있다. 그런 경우도 많고 여자들조차도 사실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너 왜 몰라 그러면은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얘기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있거든요. 광명을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봐. 예, 되게 그게 진짜 사실 계몽이라는 게 어느 날 탕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힘들잖아요. 이자카야님의 광명을 보는 게 힘들다를 약간 철학사적으로 살리자면 동굴? 그쵸. 쇠사슬을 끊고 밖에 나가면 이게 진짜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본 사람이 그렇죠. 와서 얘기해줘도 그 사람이 그렇죠. 미친놈이 되지. 그쵸. 그래서 피나는 노력으로 끊는 사람은 정말 소수고 대부분은 빌리진 킹이 그걸 끄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쵸. 얘기를 하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어. 얘기 뭐 많이들 드디어 아시겠지만 철학자들 나밖에 모르잖아요. 넘어가네. 여기서 뭘 많이 알아. 그거 고등학교 윤리에 뭐 많이 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사라졌어 이미.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건데 여자들이 먼저 깨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자들이 먼저 깨워야 그래서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메갈리안의 방식이 굉장히 이제 잘못됐다는 그거에 어느 정도의 공감은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빵 하는 그거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메갈리안이 여권 신장을 위해서 그 짓을 한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 혐오의 반응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거는 그것도 증오의 그렇죠. 반응인 예. 것 같은데 그래서 여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외치면 모든 분야에서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한번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그런 행동들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빨리 박수 쳐! 그리고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그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쵸. 제니퍼 로렌스가 제작자 소니가 해킹당하면서 그 여성 개런티가 얼마 받는지가 쫙 퍼졌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남자가 9% 여자가 7% 런닝 개런티를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차이 그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제니퍼 로렌스나 아니면 패트리샤 아케트 그 보이후드에서 엄마로 나온 그 가슴 큰 배우. 이것도 그리고 또 이거 봐. 그분 누구죠? 그분 그 맘마미아? 김용민 늙으신 분. 웃겼어. 이거 살릴게. 맘마 이거 매딩스 카운트의 다리에 메릴 스트립도 그렇고 그 공식석상에서 아주 강한 발언을 내고 그쵸. 여성 배우들도 저 개런티를 남성과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헐리우드이 미우면서도 그렇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그 셀럽들이 미국을 미워하면서도 미국을 미워할 수 없는 게 그런 셀럽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그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게. 그쵸. 메릴 스트립 같은 경우 최근 트럼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 적이 현직 있었죠. 대통령을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셀럽이 그런 소리를 하면 저 관심종자라는 소리 혹은 부터. 뭐 빨갱이나 부터 그렇죠. 받기 시작하니까 셀럽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혹은 또 그런 사람이 없는 환경 이런 게 좀 아직까지도 굉장히 지체돼 있다. 이 영화의 배경이었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정도의 미국 사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한창 노무현 정부 때까지 그런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후퇴가 됐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뭐 말만 한마디만 잘못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실제로 뭐 박미선 같은 경우는 정확히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써준 대로 그냥 특별히 얘기도 아니고 그냥 동조하는 얘기 정도 하나였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그러면은 자기 검열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다시 후퇴됐잖아요. 그런 게. 그러면 근데 또 요새는 분위기로는 다시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좀 중립의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옳은 얘기인데도 막 격앙돼서 얘기하면 저 사람은 너무 심하게 뭐 진보야 이게 아니라 좌빨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랑 동의하는 생각을 해도 이게 싫어하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되게 중립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 중립에 계속 서 있으니까 강박적으로 중립에 서 있으니까 계속 오른쪽 기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달리는 네. 기차에서 자기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가만히 서 있으면 오른쪽으로 계속 가죠. 그렇죠.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고 하니까. 게다가 그 연예인들이 발언하는 걸 경계하는 그 저변에는 뭐 중립에 대한 감박도 있을 거고 저는 그 아주 예전에 그 광대라고 했잖아요. 연예인들을 아주 낮게 저는 그것도 딴따라 혹은 더 옛날엔 광대 그 낮잡아 보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노래나 부르고 코미디나 웃기기나 해야 되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 그런 거 플러스 또 나대는 거를 못 봐주는 좀 맞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것도 좀 있죠. 있는 것 같아서 나댄다 그러면서 모난 소리.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하는 셀럽들이 없는 것이 아쉽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 폭력이 있으니까 그런가. 이제 그건 빼고라도 대중이 그것을 원치 않죠. 받아주지 않는다는 되게 불쾌해, 네, 불편해 그런 하죠. 완전 장난 아니잖아요. 그 밑에 달리는 욕이나 이런 것들이. 가수가 왜 그런 말 하냐고. 저도 좀 그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시민의식이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야, 국정원. 그리고 대부분 거기다 글자를 다는 사람들은 또 압도적으로 연예인 밑에는 또 10대들이 많은데 그래서 민들레의 어깨가 무겁다. 뭐 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10대를 제가 10대, 20대들에게 우리 미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10대를 좋아해서 검찰의 주목을 받고 있는 뭔 민들레 만드레이크는 이렇게 모는 것도 폭력 아닙니까? 여기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를 내라고 하셔가지고. 굳이 내용은 다 알려진 내용이니까 내용에서 별다르게 기대를 하고 본 건 아닌데 저는 그걸 기대해봤어요.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을까 이 배우들이 싱크로율 높게 연기를 했을까 그 점에 집중을 해서 봤는데 훌륭하죠. 훌륭했어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진짜. 그 시종일관 그리고 집중력 떨어지지 않게 잘 본 것 같아요. 보는 과정에서도. 그 극장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죠. 그죠? 네. 특이하게 너희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야. 외국인들 처음 보잖아. 영화에서만 봤는데 옆에 앉아 있다니. 뭐지?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영화 끝나고 자막이 몇 개 나오잖아요. 뭐 누구는 이랬다. 거기 자막 중에 LGBTQ라는 이제 자막으로 뭐 성평등에서 저 인권운동을 하고 뭐 그런 자막이 나오는데 제가 LGBT라는 말은 요즘에 많이 쓰니까 알았는데 Q는 처음 봐서 알아봤더니 그냥 퀘스천을 붙여서 자기 성 정체성 아직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7세인가 이하까지는 이름 쓰고 생일 쓰고 성별 쓰는 칸이 있는데 거기를 비워둬요. 그래서 성별을 쓰지 않아요. 아직 너의 성은 너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너 스스로 정해라 라는 의미에서. 뗄지 붙일지? 그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고. 너는 쓸모없으니까 떼어도 괜찮잖아. 왜 이래요? 언제가 지금 동바가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지만 거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성별을 바라볼 때 성기가 남성의 성기가 달렸는지 여성의 성기가 달려있는지는 그 사람이 무슨 성별으로 스스로를 느끼는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튼 멋지네요. 훌륭하죠? 네, 훌륭하네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깜짝 놀라지. 다 민들레 하는 얘기 아니야.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인터넷에서 다 하는 얘기. 훌륭하다고 해줘야 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인지한 바에 의하면 작년 초부터 본격적인 한국 사회에서 성담론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올해 초부터? 작년 초부터 작년 초에 뭔 일이 있었죠?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조금씩 있었지만 그 확 터진 게 저는 그 살인 사건 이후라고 봐요. 이게 수면에 올라온 영화 게. 한번 누구지? 김조광수. 아니 얘는 또 그렇게 또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불이 붙은 게 그때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뜨거운 담론 내지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 빌리진 킹이라는 영화가 시기적절했던 것 같아요. 뭐 흥행은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성의 인권 내지는 남성 여성의 인권 평등에 대한 담론을 하기에 좋은 소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LGBT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자 했는데 제 생각에는 다 그냥 다양성 인정하고 끝날 것 같아서 그럼 재미가 하나만 없는데. 하면 쌀로 밥 짓는 소리 하겠지. 그러니까 한 명은 좀 아예 골수 상남자로 좀 주장 좀 해봐요. 반대로 하자고? 이제 그러면 안 돼.
왜? 아니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하는데. 없는 생각을 하긴 자기가 하는 생각도 제대로 말을 못 하는데 네, 맞아요. 자기가 하지도 않는 생각을 얘기를 하려면 최근에는 가장 최신판의 그 싸움은 유아인이 지금 이제 인터넷에 핫한데 또 이제 몇 주 지나면 또 바뀌겠죠. 누군가로. 하리수랑 걔 누구지? 한서인가? 하리수 한서희에서 유아인 한서희로 아 그래요? 옮겼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 정보가 빠르시네. 이게 연예 기사만 쏟아내 보는 거지. 저는 그 10대들의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 맞네. 댓글 달고. 저 10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위험할 뻔했죠. 10대들의 사상.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청에서 그 내사 단계까지는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뭔 소리? 그래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수사. 굉장히 좋은 소재다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옛날 70년대 미국 사회는 이랬구나 이렇게 대충 보잖아요. 과연 비교해서 한국 사회는 현재 어떤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각자 한마디씩 해보시죠. 어느 정도 이제 평등하기까지 왔는데 역차별도 가끔 있죠. 보면은 남자가 더 차별받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있죠? 어떤 경우 여자 우선 뭐 시작됐구나. 주차 하는 것도 여자 우선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근데 강제 사항은 아니잖아.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요? 지하철도 보면 여자만 되는 칸. 그런 걸 봤을 때는 여자들이 사회적 약자는 맞고 뭐 물리적으로도 약한 것도 맞지만 어느 정도 역차별도 지금 발생했다. 그러면 저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네? 같은 논리로. 지금 저 약쟁이 똥 씹은 표정 봤지? 이 새끼를 그냥 하면서. 야, 이거 자르자. 아니, 내가 얘기했지. 어느 정도 약자를 맞고 지금까지 약자였고, 사회적 약자고, 물리적으로도 약자긴 한데,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역차별이 왔으면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던 여자들도, 이런 거는 거기 영화에도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평등을 주장한 거지, 우리가 우월한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요거 살릴까 아니면 자를까? 살리자 그냥.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잘못했다간 작살 나는데. 잘못 나가면 다른 걸로 얘기해볼까? 어차피 얘는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어.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뭐 많이 있죠 아직도. 그럼 어때요? 여성 전용 주차장. 쇼핑몰 가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운 부분은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돼 있죠. 분홍색으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해. 아까 젠더 감수성 후지다고 얘기도 하는데 왜 갑자기 갈았다? 전적으로 여성 우대 정책에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지금 관찰자로서 듣고. 할 말이 별로 없나 봐. 내가 여성이 하시나. 아니라서 여성을 어떻게 대변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너가 역차별이라고 뭐든 생각하는 게 남자라도 남자를 대변할 수는 없어. 여자의 마음을 모르지, 더 모르지. 근데 뭐 역차별을 생각하는 게 고작 그 정도인 고작. 건지. 잠깐 자르고 가자. 다시 가자. 근데 나름 동바이님이 조심한 게 보통 남자들이 역차별로 얘기하는 단골 소재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 군대랑 하나가 비용, 데이트 비용 혹은 결혼 비용. 요 두 가지인데 일부러 그 두 가지 말 안 한 것 같아요. 일부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미치질 못했어. 생각을 미치지 못한 거야.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 자르고 가자. 자르고 요거를 내가 공개할까 말까로 너를 앞으로 피를 말려. 저는 남녀 차별은 그 인종 차별이랑 같은 의식이라고 보거든요. 저기 고차원적으로 가자고 우리가. 일단 마무리해봐요. 지금 문장의 마무리를 해봐요. 그 역차별을 한 단어를 요즘에 차별비용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 여성을 차별하는데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이 치른 비용이다라는 의미로서 차별해왔으니까 남성이 지금 예를 들어 군대 이게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건 여성을 차별하는데 드는 비용이다라고 이제 요즘에 많이 주장을 하세요. 여러 성 담론에서. 그래서 저는 동바원님을 살려드릴 수가 없고. 여자가 군대를 가는 나라도 있잖아요. 아 그쵸. 이스라엘 뭐 그런. 아니 우리만 빼고 다 가. 많은 한국 사회의 세월 속에서 그 여성의 연약함이 깔린 상태에 그 구조가 유지되어 왔잖아요. 그 유지되어 오는 비용으로 혹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대한 대가로 데이트 비용을 더 쓴다든가 군대 간다라는 게 차별 비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페미니스트들의 주장 논리이죠.
저는 그 우리 사회의 혐오 현상이 2012년부터 제가 인지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남자 편, 여자 편 갈려서 싸운 것도 단순 성평등 논란을 넘어서 저는 혐오 현상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빌리진 킹 시대랑 지금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냐는 올해 있었던 뉴스의 한 커트, 한 사진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 변호사들이 엄청 뭐 뉴스 많이 탔잖아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탄핵되기 좀 며칠 전에 했던 말입니다. 기자들이 묻죠.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그때 이제 그 변호사가 얘기하죠. 여성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제가 딱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진짜 여자들 엿먹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국가 중대사가 걸린 긴박한 순간에서 여성의 사생활을 존중하라는, 여자는 중요한 순간에도 화장할 수도 있고 화장실 가야 되기도 하고 뭐 자기 은밀한 사람과 카톡도 해야 되니까 그 사생활을 존중해라 라고 그 말을 듣고 제가 든 생각은, 아,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역시 국가 중대사는 남자가 결정해야 되고 여자는 사생활이나 챙기는 존재구나 라는 게 깔려 있구나 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짜증났죠, 그 인터뷰를 보고. 근데 이에 카타르시스를 준 또 결정적인 장면이, 탄핵되는 날, 그 뭐 많이들 다들 아시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그 헤어롤을 빼고 나와야 되는데 차에서, 근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긴장돼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사생활을 챙기지 못한. 그래서 한국 사회에 사생활보다 중대사를 챙기는 그 프로페셔널한 여성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여자의 수준을 근대적으로 보는구나. 이게 지금 팽팽히 갈려있는 게 현재 한국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변호사, 이거는 그냥 영화나 이 주제랑 상관없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멀리 가는 얘기로 우리 예, 30분을 다 채우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그만 중요한. 멀리 가? 관계인데, 예, 변호사가 여성의 사생활 얘기할 때는 뭐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단어 자체로 더 이상의 질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용한 단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이용해서 먹힐 수 있는 사회면은, 네, 그렇죠. 그만큼 더 이제 또 여자는 이러한 여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심한 사회라는 반증도 되겠지. 그런 수법을 쓸 수 있다는 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통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질문을 차단할 수 있겠지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모면할 수 있겠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그 거 같아요. 발언은 뭐 네. 우리나라의 남녀 성평등 의식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헛발질인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그랬어요. 좀 뭐 크게 거기까지는 받았어요. 생각할 그것도 없이. 아주 저변에 너무나 당연히 깔려 있는 조금씩은 생각이라고 깔려 봐서, 음. 그게 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 변호인 팀의 대표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인터뷰할 때 예상 답변도 준비하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그 표본에서 벗어난 집단인 것 같아, 나는. 그쵸. 이렇게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쓰면 자기네들 생각에서는 여자들이 동의를 해서 좀 쉴드를 쳐줄 거라고 생각했을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 보는 거죠. 아직도 그 여성의 존재를.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머리를 잘못 쓴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많이 다만 달라서 그렇게 뭐 생각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 얘네 모든 요소들을 해체한 다음에 재구성하는 거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성 담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 대부분이 여성이 차별받으니까 인권을 강화해야 되고 남성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걸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에 편승하기보다는 약간의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성들이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전략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여기서 워마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좀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 남성이 우위에 있고 여성이 밑에 있는 그런 구조를 뒤집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식의 전략은 결코 평등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지금 시기의 전략이 어떤 전략인가요? 단순히 말해서 싸우자 전략? 설득을 좀 넘는 것 같아요. 설득하는 방법에. 예를 들어 아이를 혼낼 때 아이를 설득해서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넌 지금 엄청 악한 짓이고. 그러니까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 아직 개념 없는 남자들한테 지적질을 하면서 너 아직도 그런 정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냐 하면서 야단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한다.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걸 넘어서 좀 나이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꾸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바로 단순히 공격하는 것은 당신 인생 자체가 그런
삶은 잘못됐고 라고 한다면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싸움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략이 너무 잘못됐다. 근데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땡기려는 심정은 알겠으나 그런 식으로 평등은 오기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너무 1분 지났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그런가? 하나는 더 있는데 일단 쉬죠. 다음. 큰일 났네. 제가 지금- 이번에 큰일 났네. 아, 네. 아니야, 이거 이번에야말로 굉장히 정말- 뜨거운 주제예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굉장히 뜨거운. 아니, 우리 영화에 관심 있어서 우리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 원하지 근데 않아. 빌리진 킹을 클릭해서 온 사람들은 아유, 여기에 참 관심이 죽겠다. 있을 거라니까요. 빌리징 얘기를 하나도 안 했구나. 아, 아니 제가 계속 지금 그 엠마 스톤이 테니스를 너무 잘 치더라고. 나만 그렇게 느꼈어? 근데 그건 대역이라던데요. 그게 대역이었어요? 오랫동안 이제 주고받았던 장면은 대역이라고 아니 멀리서 봤어요. 잡았는데 그게 대역이었어요? 멀리서 잡으니까 대역을 쓰지. 가까이서 잡으면 어떻게 대역을 써? 아니 딱 봐도 엠마 스톤이었는데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영화가 좀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적어도 이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 수준에서는 이런 얘기가 새롭거나 뭔가 몰랐던 얘기인데 뭘 맞은 것 같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의식 개선이 될 만한 요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었다는 정도였죠. 그리고 왜냐면 이 정도 변화를 해서 지금 정도까지는 왔잖아요. 근데 지금 정도 아직 멀었긴 하지만 그냥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과정이 있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한 80년대쯤? 뭐 그랬으면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저럴 수가 그럴 수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 다른 동성 연인과 이제 계속 함께 하게 됐고 기존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그 남편이 새로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의 대부가 되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앞서 나가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행위는 사실 지금 한다고 해도 그 남편이 자기 전 부인의 동성 연인과의 과정을 인정하고 자기네들과 지금도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게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건데 우리는 사실 미드도 보면서 자란 세대고 또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게 특이하진 않았겠지만 이게 조금 더 일찍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왔으면 이게 좀 더 효과가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네. 아니 이런 게 있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동바오가 번쩍 아니 남자랑 여자랑 돈을 똑같이 받아야 돼? 깜짝 놀라면서 그렇죠. 컨셉 이걸로 잡아야 되나 보다. 거기 남편이 너무 천사표로 나와. 남편 역할을 한 그 배우가 얼굴이 너무 전형적인 미국 미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폼날이 이렇게 푹 해가지고 머리도 딱 정갈하게. 머리 정갈 그 만화 옛날 디즈니 만화에 보면 미남이나 왕자 캐릭터로 나오는 이렇게 맞아요. 턱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만화 캐릭터 너무 전형적인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불쌍하잖아요 남자? 남자. 불쌍하긴 전 하죠. 그것도 궁금했어요. 나의 애인이 바람을 펴는 걸 알면 화나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 동성이야. 그럼 기분이 어떨까 궁금해요. 경험 있어요? 열 받지. 경험? 그러니까 남자면은 뭐 싸우든지 뭔가를 할 텐데 여자야 상대가. 남자면 싸워? 여자한테 질투를 느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비참하지 않을까. 작은 소재지만 또 거래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남성들의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그 의상 갖고 옷 짧게 입지 마. 그리고 밤길 조심해 이런 잔소리를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담론에는 어떤 반박이 있냐면 짧게 입는 거 자유고 밤에 다니는 거 자유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놈이 나쁜 놈이다 라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로 걱정돼서 내 동생이건 친구건 간에 진짜 걱정돼서 세상에 나쁜 놈은 실제로 너무 많으니까 범죄율도 높고 그러니까 야 이 시간에 나가면 요즘에는 새벽에 남자도 위험한 세상에 너 좀 밤에 다니지 마라. 너 그리고 그렇게 짧게 입고 다니면은 야 나쁜 놈들이 더 꼬일 수 있어 라는 걱정에서 하는 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말을 하면 요즘에 댓글 잘못 쓰면 또 작살납니다. 야 너 지금 범죄자 편드냐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미국에 놀러가도 그 미국 친구들이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저기 할렘가니까 저 동양인들 잘 털린다. 가지 마라. 그게 깡패들을 편든 게 아니잖아요. 정말 걱정해서
그런 위험 지역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조언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요즘에 그런 댓글 잘못 쓰면 털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전략이 잘못됐다. 근데 라고 그런 생각하고 말을 있습니다. 하는 모든 말을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뉘앙스를 보면 근데 있잖아요. 이제 댓글로는 뉘앙스가 좀 전해지기 어려우니까. 네, 근데 뭐 댓글로 밤에 조심해서 다녀라 뭐 이런 얘기를 적을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범죄 사실 기사에. 실제로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듣는 얘기들은 뉘앙스를 보고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나를 걱정해서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그런 건 여자들 다 이해를 하는데 그냥 너 짧은 거 입고 다니지 마 나한테 뭐 어디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거는 간섭이나 이제 그것도 뭐라고 하죠? 뭐 언어 폭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그런 걱정의 말들까지 차단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때만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민들레님이 본다는 요즘 담론은 워마드나 메갈리안에서 쓰는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도 그 얘기를 아까 방법이 하려고 했어요. 잘못됐다고 할 때 네, 미러링하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것 거냐,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냥 그거는 그 사람들 집단이 우리가 일베를 남자 전체로 보진 않잖아요. 일베적인 시각으로 여성 혐오를 했던 거에 대해서 미러링을 한다고 탄생한 이제 집단인 건데 그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일베 아이디 근데- 삭제해.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대변하는 집단은 아무도 없지만 저는 일베도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는 힘이 한때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 남자 단체든 여자 단체든 그 여론 형성의 힘이 여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바오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평을? 영화 한 줄평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한 줄평을 하고 한국 있구나. 사회의 한 줄 평. 일베 좀 그만 들어가라. 그래서 영화를 본 소감이 어땠다는 거지? 이번 주 건 진짜 안 될 거야. 이건 회생 불가능해. 회생 불가능. 이번 주도 뜰 것이다. 아니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떠야 돼? 저는 영화 보고 좋았던 점, 싫었던 점 짤막하게 짚고 한 번씩 짚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영화 보면 좋았던 게 그 배우들의 싱크로율이 매우 높아서 좋았고 결과를 다 아는 경기인데 경기 내용이 그렇게 박진감 넘치게 연출을 안 했어요. 그 카메라가 코트 안으로 들어가서 선수를 아주 리드미컬하게 따라다니면서 클로즈업해서 잡는다거나 아니면 공이나 그 숨소리 막 땀방울 이런 것들을 막 극대화시켜서 연출하지 않고 저 멀리 진짜 경기 중계화 카메라처럼 어디 저 스탠드 꼭대기에서 멀리서 이렇게 전체 화면을 조망하는 식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히 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마치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주고 배우들이 앞에서 쭉 쌓아왔던 배우의 연기나 감정 그리고 생김새들이 원래 실존 인물들하고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았던 것 그런 것이 다 시너지를 일으켜서 아주 정교하고 재밌는 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다. 그 경기 하는 그 장면도 멀리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덤덤하게 담은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배우 엠마 스톤이 까맣게 테니스 선수답게 그을린 피부 그것도 좋았고 근데 테니스 선수치고는 몸에 근육량이 너무 없더라. 너무 슬림하더라. 라는 그거 한 가지는 아쉽더라고요. 그것도 7kg를 찌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날씬한 거야. 민들레는 뭐 뭐니 해도 싱크로율 배우도 그렇고 그 시대 분위기는 잘 살린 것 같아요. 그게 제작비가 엄청 들 것 같더라고요. 배경이나 음악이나 그 시대를 살리는 게. 그리고 싱크로율 시대물이라는 게 그렇죠. 예, 예. 그게 헐리우드의 자본의 힘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뭐니 해도 최고의 싱크로율은 그 스티브 카렐의 너무 똑같죠. 그 진짜. 잡지 누드 잡지 찍는 신 완전 똑같. 난 100%라고 해도 믿겠어. 그 정도의 싱크로가 장점이었고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극중 재미나 흥행을 위해서 결승전만큼은 조금 더 박진감 있게 연출하면 제가 카메라가 아예 밀착해서 예. 들어가서 좀 좋지 않았을까. 액션 영화처럼 예, 좀 마지막은 이렇게 한번 빵 터지게. 그러면 스포츠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요소도 그런 요소를 좀 넣었어도 괜찮아요. 오락성을 더 넣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없어서 좋았다고 느끼고 얘는 오히려 그게 저도- MSG를 조금은 쳐도 그쵸. 괜찮지 않았냐. 제가 본 기사에서는 실제 준비해 왔어 이제 준비도 하세요. 오다 검색 좀 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제가 본 기사에서는 빌리진 킹이 이제 실제 빌리진 킹이 자기 시대에는 지금처럼 박진감 넘치게 경기를 안 했대요. 못 했대요. 일단 그냥 체력 조건 자체가 점점 시대가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 팔뚝이나 허벅지 보면 남자 같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서 로빙볼이 많았구나. 네, 지금처럼 막 이렇게 격렬하게 게임 자체가 원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쟁이가 살리네 오늘. 주연의 그 요청이 있었고. 네, 그 실제 실존 인물의 요청이 있다고 실존 인물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자세를 좀 살려달라고 해서 그 아까 말했던 대역도 또 선수래요. 선수인데 그 자세를 연습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크라든지 이런 거를. 저도 잘 봤으면 잘 봤고 내용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재미있게 잘 봤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흥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새로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식상해 보이죠. 식상해 보이고 전기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외국인이 많았나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한테는 외국 와닿지가 않은.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외국 가 있는데 뭐 현정아 얘기를 한데 그러면은 좀 궁금해서 가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역시 악쟁이야. 예, 우리나라 사람들. 앞에 30분을 살리네. 하지만 30분 못 돌려낸다는 게. 정말. 돌아갔어. 넣어서. 네. 제가 해볼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봤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우리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기대에 조금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새로운 사상이나 신문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룩한 아직까지도 여자는 설거지하는 존재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야당의 당 대표로 있는 나라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변은 많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건 없다. 네, 이게 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했던 그런 걸로 뭐 예를 들면 국제시장 같은 거 어른들이 많이 보러 갔잖아요. 근데 그 사상에 동의하진 않지만 적어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효과 정도는 있으면 사람들이 보러 갈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빌리진 킹에 대한 유명하지도 않고. 네, 저는 사실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사실 결과도 몰랐어요. 저는 경기를 할 때 약간 조마조마했어요. 솔직히 난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공감을 얻기에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바우는 좋았던 거 싫었던 거. 여기까지 들어야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냥 중간에 한번 해. 뭘? 아무 말이나 해. 아무 말이나. 말이야? 저는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싱크로율이 맞는지도 모르고 경기 결과도 모르고 다 나중에 돼서야지 하면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해. 똑같은 얘기 하셔도 돼요. 앞에 거 다시 들으세요. 이거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홍준표의 빙의를 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잘 안 되지? 네, 잘 안 되네요. 그게 힘들고. 저는 사랑합니다. 여성분들. 그런 게 대상어 아닙니까? 저는 이 작가의 한 말 중에 제일 오늘 마음에 드는 말이 그런 이상한 남자들을 여자들이 쳐내라. 나한테 기회를 달라. 여기서 마무리하죠. 더 많은 기회를.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근데 저도 진짜 쳐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좀 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자들 자체도. 언제 쳐낼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 만났어요. 그런 다 쳐내고 남은 거야. 저는 평등주의자가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 우리 한 줄 평하고 이제 나가야 돼. 한 줄 평 하세요. 저는 모든 남성 여성이 서로 살아하기에도 바쁜데 싸우고 있는 모습이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했습니다. 성 대결은 비장하고 유치하게, 성 쟁취는 은밀하고 과감하게. 한 줄 평 이런 거 준비해 왔어야 되는구나. 이거 왓챠에 썼던 우리 거다. 계속 한 줄 평 했잖아. 그랬어요. 저는 막 그때 대강 얘기해. 대강 해봐 지금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마음만은 이해할게요. 저는 한 줄 평 보고 있나 홍준표.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인사하시죠. 안녕. 잘 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빠이. 얘기가 산으로 가.